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iffusion LM Improves Controllable Text Generation이라는 논문이고 2021년 닙스에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제 디퓨전 모델을 처음 다뤄보는 논문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 설명을 듣다가 틀린 부분을 발견하시게 되면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퓨전 모델은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 이 두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노이즈 X 대문자 T로부터 이제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인 X0로 디노이징을 하는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반대로 했는데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엔 노이즈를 씌우는 과정이고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반대로 가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0로부터 x1부터 x 대문자 t까지 이제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씌우는 과정이고 xt-1 그러니까 노이즈가 덜 있는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더 있는 이미지인 xt로 이동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식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씌우게 됩니다. 이때 베타 t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t 모델 p를 이용해서 이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인 xt로부터 노이즈가 좀 더 적어진 데이터인 xt-1로 이동하는 과정을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때 분포는 이제 모델에 의해서 노이즈가 적어진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VLB라고 하는 Variational Lower Bound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이 블로그에 정리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 시작 같은 경우에는 로그 P 세타 X0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식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VA에서 사용하는 ELBO 로스 펌을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Variational Lower Bound 로스인 이 로스까지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수식을 쭉 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로스 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텀이 합쳐진 로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 Q, XT, 기분 X0, PX 대문자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노이즈를 더 잘 생성하기 위한 로스인데 결국에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베타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값은 학습 가능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에서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에서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두 가지 텀만 살펴보게 되자면은 뭐 LT-1 텀의 경우 이제 t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대문자 t부터 x1까지를 전체적으로 로스를 계산하면서 이때 계산되는 로스는 k 다이버스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 값은 이제 q를 통해서 구해진 xt-1 그리고 p를 통해서 모델이 예측한 xt-1 결국에는 xt-1 스텝에서 모델이 디노이징을 한 결과와 실제 노이즈가 씌워진 이미지 값의 차이를 k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L0 로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 P 세타 X0 기분 X1으로 해서 이제 X1에서 노이즈가 완전히 없어진 이미지인 X0를 얻어내는 리컨스트럭션 로스, 복원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 디퓨전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제안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저런 형태의 로스를 사용하는 게 이제 불안정하고 많은
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트릭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이즈가 씌워진 이미지를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 대신에 이제 더 간단한 형태의 로스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L 심플이라고 하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MSE 로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MSE를 계산하는 값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잠시만요. P 세타, 그러니까 모델이 XT를 입력으로 받아서 XT-1 노이즈의 평균값, 그리고 이제 실제 노이즈 벡터의 평균값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델이 가우시안 분포를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하는 로스가 더 안정적이고 학습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뭔가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은 질문하실 점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앞에 설명에서 쿨백 라이블러 로스를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안 쓴다고 한 건가요? 이거 전 페이지. LT 로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안 쓰는 건가요? 네, 안 포워드 씁니다. 프로세스. 이유가 혹시 이게 결국에는 이 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LT가 의미하는 게 이 각각 어떤 것을 타겟으로 로스를 사용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이 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잘 만들어내기 위한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수식에서 전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텀 중에 하나인데, 이 노이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띠는 이 베타가 결국에는 이 베타를 리니어한 값을 사용하면은 이 수식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증명이 있긴 한데 제가 첨부를 안 했는데, 결국에는 요 텀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는 가우시안 분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 이때 베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고정된 값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텀에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우시안 그러면 노이즈를 네. 베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요약하면은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만들어진 노이즈가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따르게 하기 위한 로스라는 거죠, 저게.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상수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요 값이 결국엔 콘스탄트가 돼가지고 안 사용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디퓨전 LM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잠시만요. XT부터 X0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 토큰의 인베딩이라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에서도 이미지처럼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인베딩된 값부터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까지 이동할 때 값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자연어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거는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원하시든 어떤 것이든 이제 디스크리트한 밸류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디스크리트한 것과 컨티뉴어스한 이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과정을 추가해 준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딩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X0, 결국에 인베딩 된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원합이든 그 워드 형태로 이제 돌려버리는 것, 그리고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익히 아는 그 워드에서 특정 인베딩 벡터로 매핑하는 그런 역할,
이 역할을 이제 학습에 추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바뀌는 거는 이제 로스 펑션이 제일 크게 바뀌게 되는데, 로스 펑션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 로스에다가 추가적으로 로그 Q 파이였나요? 네, 파이 그리고 W X0 W 기분 W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베딩하는 과정에서 라운딩하는 과정에서 W 기분 X0를 추가해 주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서 심플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심플 로스는 기존의 심플 로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인베딩된 벡터와 그 실제 x0 그 위치에 그 벡터 값의 MSE 차이를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W 기분 x0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서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심플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거는 x0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의 심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우시안을 모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텀이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 f라는 함수를 도입시킵니다. f라는 함수는 xt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x0로 매핑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우에서 모든 xt에 대해서 x0로 x0로 근사할 수 있도록 MSE 로스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저게 지금 문장 단위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큰 단위로 존재하는 건가요? 토큰 단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디퓨전 네. 모델 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노이즈를 뭐 예를 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문장의 토큰 개수만큼 뭐 노이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아닌 건지 그걸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채널 수와 타겟으로 하는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해야 되는 타겟 토큰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노이즈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고정된 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놓친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로 n은 60까지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제 토큰 개수를 말하는 건가요? 네, 단어 개수, 토큰 개수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어차피 패딩 처리를 해가지고 뒤에 부분은 쓸데없는 토큰을 생성하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패딩 토큰을 생성하도록 하게 하면은 어차피 뒤에 부분을 생성하든 안 하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위에 뮤 함수는 뭐예요? 뮤 세타는 뭐예요? 유세타는 이제 XT 스텝에서 모델이, 그러니까 이 XT-1 기분 XT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심플로스에서는 KL 다이버전스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둘의 MSE 로스를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 분포에서 각 피처에 대한 그 평균 값으로 예측한 것이 저 뮤 세타라는 말이죠. 네. 그럼 저 차원이 그러면 인베딩 디멘전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토큰 바이 맥스 토큰 랭스 바이 임베딩 디멘션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F 함수 같은 경우에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x0로 매핑하는 이 xt를 입력으로 받으면 x0로 매핑하는 함수고 결국에는 어떠한 스텝 t에서든 x0로 가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저 위에 그래서 뮤 햇은 뭐예요? 죄송한데. 뮤 햇은 이제 이 Q 그러니까 실제 노이즈입니다. 아, 실제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코딩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문장들을 만들어낼 때 이 학습을 F 함수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 F 함수 같은 경우는 XT에서 X0로 가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디노이징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 디코딩 단계에서는 이 그 Q,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했던 노이즈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노이즈를 다시 씌워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의 상수 베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노이즈의 값이고 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지금 이거 값입니다. 노이즈를 지금 디노이징 하는 과정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디노이징 하는 과정은 F에서 이루어집니다. F가 이제 XT를 입력으로 받으면은 어떤 단계에서든 노이즈가 있는 입력을 받으면은 X0로 매핑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파라미터를 방금 입력. 전에 식은 XT에서 XT-1으로 그 얻어냈잖아요. 네, 걷어낸. 그러니까 그러니까 XT 스텝이 있으면은 XT 스텝에서 제로로 간 다음에 다시 XT-1로 다시 돌아오는 역할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XT에서 X0로 갔다가 XT-1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은 XT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입력을 통해서 FXT로 입력으로 받으면은 X0 여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씌워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혹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데 XT에서 X0로 가는 게 어디 나타나 있어요? 그게 아니고 XT에서 X0로 가는 그 함수에서 루트 알파 그 바만큼만 반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노이즈를 노이즈를 다시 씌워주는 노이즈를 다시 씌워준다기보다는 F 세타가 네, XT에서 X0로 가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네, 근데 지금 이 식은 XT-1을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거의 일부분만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식이. 네네 맞습니다. 베타는 뭐예요, 베타는? 베타는 이제 노이즈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리니어한 값. 1보다 작은 값이죠. 네, 1하고 0 사이인가요? 저게 1에서 0.0100인가 그렇고 이제 맥스 스텝에서 최대화되는 1에 가깝게 되는 값을 알고 있어요. 1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 파이네, 파이. 곱하는 거죠, 저게.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는데 제가 첨부는 안 했어요. 베타가 그러면은 베타 제로부터 베타 t까지가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네, 맞습니다. 베타 제로부터 베타 t까지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뭐가 리니어하게 증가해요? 베타가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베타 리니어하게 값이. 증가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고, 잠시만요.
그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무식하게 아까 그 그림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XT에서 X0까지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그 디노이징이 된다고 하면은 XT-1은 X0로 가는 거예요. T분의 1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유니폼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음, 한 가지 트릭을 더 사용을 하는데 클램핑이라 해가지고 이제 클램핑 함수 같은 경우에는 F 세타의 결과 벡터가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이 결과 벡터는 이제 X0를 예측한 모델이 X0를 예측한 결과값인데 그거를 이제 클램핑이라 함수는 그 벡터를 가장 가까운 단어의 임베딩으로 매핑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 어떤 단어 임베딩으로 그러면 저 클램프 함수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가? 미분은 이건 학습 과정이 아니라 그 인퍼런스 할 때. 인퍼런스입니다. 네. 네네. 학습 과정에서는 무조건 fx는 x0를 예측하도록 학습하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디퓨전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F세타가 그 XT에서 X0로 한 번에 간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는데 그 이전에는 그 P세타가 항상 XT에서 XT-1으로 갔잖아요. 한 스텝을 디노이징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F세타는 그렇게 하지 않고 XT를 바로 X0로 가도록 F세타를 학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학습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저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지금. 네,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엑셀로 한 번에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디코딩 아, 할 때 그게 좀 헷갈렸던 건데 임현진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X0로 한번 왔다가 다시 가고 이런 식.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엑셀로 가는 게 아니라 XT에서 XT-1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 fx가 결국에는 x0로 한 번에 가기는 아니요. XT가 X0로 한 번에 간다는 식이 어디 있어요? f 세타는 이제 학습할 때 x0랑 그게 mx 뭐냐면 XT가 그 아규먼트로 들어왔을 때 제 F세타가 X0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알파라고 하는 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디노이징의 정도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맞다고 하는데 왜 설명하는 게 자꾸 아, 다르지? 그러니까 결국 한 번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X0로 가야 되는데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결국에는 X0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맞습니다. F0로 일단 X0로 갔다가 다시 XT-1으로 온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이해하는 게 똑같을 텐데 자꾸 이제 F 세타 때문에 XT에서 X0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XT-1으로 온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오해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X0로 이제 가는 건 아니지. 어 클램프 함수 때문에라도 x0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알파를 통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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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디퓨전을 통해서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고 이제 한 가지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이제 컨트롤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컨트리뷰션이 존재하는데 컨트롤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BRL에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오래돼서 그때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생성 모델에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PPLM이라고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제 특정 생성 모델에서 어떠한 토픽이나 아니면 생성하고자 하는 타겟 이런 거를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타겟을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타겟에 부합하는 이제 그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모델을 이제 컨트롤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PLN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HT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 단어의 인베딩이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라디언트 HT를 더해서 그라디언트 에센트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 모델이 동작한다고 했을 때 더 치킨 테이스트 뭐까지 모델이 생성했을 때 이제 다음 단어를 생성하기 위한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특정 모델, 아트리뷰트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아트리뷰트 모델은 이제 이 레이턴트 벡터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레이턴트 벡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지 다음 생성될 단어가 토픽에 맞는 단어일지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 레이턴트 벡터였으면은 OK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delicious.라는 단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퓨전 LM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PPLM 방금 설명드렸던 개념과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PPL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러그 앤 플레이 랭귀지 모델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단순한 어떤 추가적인 장치 하나만을 추가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장치 하나만 추가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바뀔 수 있게 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컨트롤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하자면은 이제 원래 여기서는 이제 모든 디노이징 스텝마다 쿼리 그리고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이 과정을 통해서 이 XT부터 X0까지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시면은 기존에 X0부터 XT까지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C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C 같은 경우에는 XT-1 기본 XT 그리고 C 이 값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텀을 베이시안 룰을 통해서 두 가지 텀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XT-1 기본 XT 그리고 하나는 C 기본 XT-1 그리고 XT 이 두 가지의 텀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T-1 그리고 X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한 가지 트릭 써가지고 한 가지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수식을 바꿔서 XT를 제외하고 XT-1 기분 C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이제 먼저 로스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로스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원래 사용하는 랭귀지 모델의 그라디언트가 되고 뒤에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 클래시파이어가 하는 역할은 여기 입력에서 이제 원래 주어졌던 단어 X0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X0가 주어진 토픽에 맞는 단어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 잠시만요. 여기서는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토픽 C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포테이토 워즈까지가 생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가 그 클래시파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사이언스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 값을 그라디언트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에센트를 진행해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그 단어의 벡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이제 랭귀지 모델과 클래시파이어 텀 두 개의 텀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에 해당하는 텀인데, 랭귀지 모델에 해당하는 텀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 람다가 이제 붙게 되는데,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값이 크게 되면은 랭귀지 모델이 반영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단어가 더 잘 생성이 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이제 오히려 C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단어 생성은 덜 맞도록 생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를 통해서 그 문장을 더 유창하게 생성할지 아니면은 C라는 토픽에 맞게 생성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제 제너레이션과 이제 컨트롤러드 제너레이션 두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니멈 베이시안 리스크 디코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성 모델을 사용할 때 빔 서치를 통해서 어떤 토큰을 생성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미니멈 베이시안 리스크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입니다. 먼저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생성한 단어들의 문장들의 집합이고, 이 W는 그럼 하나의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미니멈 베이션 리스크 디코딩에서는 하나의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하는데, 이거 로스 펑션 또는 아니면 스코어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네거티브 블루 스코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W 그리고 그러니까 집합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블루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유사도가 문장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오고, 네거티브니까 낮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로스가 가장 낮게 나오는 문장을 하나 뽑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모델이 생성한 문장들의 집합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MBR 기법을 사용해서 생성된 문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 같은 경우는 먼저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그 디퓨전 모델의 기법에서 이제 인베딩을 생성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조사 품사 이런 거를 인베딩을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태스크입니다. 먼저 태스크에서는 6종류의 태스크가 사용되었고, 먼저 시멘틱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 타겟 C가 이제 뭐 푸드, 재패니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밸류와 레이블이 존재하는 이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밸류와 레이블에 해당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고, 파트 오브 스피치라고 하는 태스크는 이제 이 문장의 단어의 그 분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명사, 조사, 품사 이런 거를 입력을 주어졌을 때 이 해당하는 포지션에 맞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 그리고 신텍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이제 트리 형태로 입력이 주어져서 이 트리 형태에 맞게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고, 신텍스 스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아,
이 해당하는 위치에 페어가 주어지고 이 해당하는 페어에 이 카테고리가 맞도록 생성하는 데스크, 그리고 랭스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토큰 단위가 정확히 이 랭스 길이에 맞도록 생성한 데스크,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인폴딩 태스크라고 해서 좌우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가운데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지 이제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앞에 5개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을 사용하는 컨트롤드 제너레이션 태스크로 분류되고, 마지막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 태스크로 분류됩니다. 앞에 5개의 태스크를 위해서는 PPLM, 설명드렸던 PPLM과 퍼지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파인튠드 GPT 모델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태스크인 인폴딩 태스크의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델이 비교군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디션 제너레이션 태스크인 5개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한 결과인데, 이제 PPLM 같은 경우에는 시메틱 컨텐츠를 타겟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태스크에 대해서만 비교 결과가 존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 시메틱 CTRL 같은 경우가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제공하는 정량적 지표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모델에 비해서 이제 높은 성능을 기록하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고, 콘텐츠 LM 같은 경우는 이 LM의 경우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계산한 건데, 이 LM 수치가 낮을수록 문장이 더 유창하다, 그러니까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사람이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LM의 경우도 대부분의 모델에서,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낮게 나오면서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해본 결과인데,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신테틱 파스라는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이러한 트리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 요거는 트리에 맞지 않게 생성이 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중간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잘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태스크를 섞어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태스크를 사용할 때 2가지 정보, 그 컨디션 정보를 2가지를 이용했을 때, 이제 PPLM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컨텐츠밖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었고, 이제 퍼치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폴딩 태스크를 해봤을 때의 결과입니다. 인폴딩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루 스코어나 루즈 스코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코어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던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거의, 여기서는 블루 스코어는 거의 5배, 요것도 몇 배수씩 이제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세미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논문이죠? 21년 립스에 나왔습니다. 21년 립스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의 논문들에서 이 모델이랑 비교한 결과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아까 해봤습니다. 그 GPT-2에 대해서 파인튠 한 것 같던데 네.
GPT-3를 쓰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디퓨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GPT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T-2나 GPT-3를 파인 튜닝 하게 되면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여기선 물론 디퓨전 모델을 학습해서 사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파인 튠된 모델에서 기존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에서 추가적인 파인 튠 과정 없이 단순히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그 클래시파이어를 꽂기만 해도 이제 원하는 문장을 생성해내는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장점인데 GPT-2나 GPT-3 같은 경우는 이미 컨트롤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문 선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랭귀지 모델이 최근에 이제 코드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TUC 내부 BRL에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래밍 오토 리페어를 하면서 내부의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랭귀지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오토 리페어를 하는 모델이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원하는 리페어 타입 같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디퓨전 가지고 지금 그 문장 생성하는 연구가 이게 처음이 아니죠? 네,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성을 할 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동시다발적으로 생성을 하는 건가요? 모든 토큰들을?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맥스 토큰 랭스만큼 한 번에 디퓨전 해가지고 생성하는 것, 왜냐면은 그게 연속적으로 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닌가? 왜냐면은 뭐 GPT나 이런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전부 다 시퀀셜하게 만드는데 얘는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근데 토큰 랭스가 60까지입니다. 기본 이게 뭐 하이퍼 근데 파라미터로. 길이야 뭐 늘릴 수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근데 길이도 함부로 늘리기 어려운 게 여기서 리미테이션으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엄청나게 느린 속도입니다. 뭐가 느리다고요? 속도가 비교한 게 있는데 몇 스텝에 걸쳐서 만들어요 지금? 2000 스텝에 거쳐서 만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겠네 속도가. 네, 일단 뻗지 모델에 비해서 1.5배 느리다고 하고 일단 2000 스텝 동안 만드니까 기본적인 속도 또한 엄청 느리 60 토큰일 때 얘기죠? 네, 64개입니다, 정확히는.